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민주파출소는 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한번 논란이 됐었죠. 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죠. 자,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의 다름 아닙니다. 결국은 완전 공포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우리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공산당식 통제로 국민의 일상까지 억압하는 실질적 계엄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열이 아니고 규제다. 소주를 마신 거지 음주를 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궤변 아닙니까? 예, 김 대변인. 네. 한바탕 사실 카톡 검열 논란이 굉장히 거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단에서 논평을 내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민주당 의원 11명이 사이버 명예훼손죄 벌금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상한선이 1억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을 10억으로 높이겠다. 자, 이것들이 유튜브에서 가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신동욱 대변인은 명예훼손 방지라는 미명 아래 수익 몰수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틀어막고 유튜브 개인 방송 검열하겠다는 의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변인 성명에서도 명기가 돼 있듯이 지난번에 했던 게 카톡 검열로 한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즌 2의 이 내용을 보면은 유튜브 방송을 이제 컨트롤하겠다라는 의도를 여기저기에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벌금을 최대 10억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창출된 유튜브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지난번에 민주파출소 민주당에서 추진을 할 때 저도 대변인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다 못해서 파출소까지 운영을 한다. 그게 파출소라는 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예, 특정 정당에서 파출소라는 것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호된 문매를 받았는데요. 왜 지금 시즌2에 유튜브를 초점을 해서 이런 검열을 시도를 할까? 제가 판단을 하건대 아마 그거는 그 역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아주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난 그 4년 전에 대선에서도 형수 욕설이라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됐는데요. 이제 대선 민주당에서는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선에서 형수 욕설이 또다시 불타오를 가능성 이것을 놓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과 사범이라는 거. 그중에서 하나가 또 검사 사칭 아니겠습니까? 검사 사칭, 이번에는 또 보수 사칭이란 그 말까지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카톡을 넘어서 이제 유튜브를 잡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변인단이 저렇게 논평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준 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더니 카카오톡이 가짜 정보의 성역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었죠. 목소리 확인하시죠.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런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90명을 체포해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를 하는데 이거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어쨌든 법안 제안 이유는 이런 거예요. 명예훼손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데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까 가짜 정보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창출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뭐 하다 걸리면 조금 벌금 내고 말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가짜 정보를 차단해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어제 뭐 전한길 씨도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런 등등의 집회에 나가서 발언을 하던데 지금 보면 사실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유튜브 공간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 정보가 다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진영에게 특정 본인에게 좀 불리한 내용만 콕 집어서 고발하겠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아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끝판왕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가짜 뉴스 척결을 가장 최근에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10월 달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사람들, 또 가짜 뉴스를 카톡이든 유튜브든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처벌하자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원래 얘기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그걸 민주당이 얘기하면은 이게 검열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면은 척결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주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방심위가 2023년도에 이 가짜 뉴스 이 전담 센터까지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하면 그 방심위가 과연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나올 정도로 다 심의한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가짜 뉴스를 막아내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있을 수도 없는 검열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를 오히려 방치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추인 부장. 근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예. 자,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면서 민주당 성향,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거 유튜브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거 가짜 뉴스 같아요. 하고 공격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게 다시 검찰로 가고 경찰로 가고 이렇게 특정 진영에 불리한 내용만 쏙쏙 찍어서 고발하는 이런 걸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 법안이 민주당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그런 유튜버들, 그걸로 해서 수익 창출을 목적을 위해서 자꾸 과장된 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뭐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한 것이든 국민의힘 인사들,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막 꾸며내고 음모론을 막 확장시키고 이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 없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역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민주당을 공격하는 유튜버만 하겠다.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역시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유튜버들이 많다. 가짜 언론들이 많다라고 주장하신 것처럼 이건 진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화, 유튜브 생태계 자체를 좀 바꿔보자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콕콕 집어서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이 법안을 정말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대안을 좀 얘기해야 되는지 이 방향으로 가야지 이건 무조건 또 검열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유튜브 검열이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 패널들의 반론도 있었습니다.